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노후를 꿈꾸며 치앙마이로 떠난 60대 부부가 4억 원을 모두 잃고 지금은 구로동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실화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그 당사자인 이선희 씨입니다. 치앙마이에선 연금만으로도 저축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속 자막이 이선희 씨의 눈에 들어왔어요. 61세인 이선희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지만 작년에 계약이 종료됐어요. 남편 강문호 씨도 65세로 시내버스 기사를 조기 퇴직한 상태였죠.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19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부천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살면 언제 여유로워질까? 이선희 씨는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8,000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남편 문호 씨와 함께 유튜브를 보던 이선희 씨는 치앙마이 은퇴 이민 영상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 200만 원 쓸 돈으로 치앙마이에선 300만 원어치 생활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 부부는 넓은 콘도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 문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선희 씨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아이들 급식 만들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보람이 이제는 귤 한 봉지도 망설이는 현실로 돌아왔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자막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현지인 친구와 함께하면 더 수월합니다. 이선희 씨는 이 말이 단순히 친목을 뜻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문장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무서운 복선이 될 줄은 꿈도 못 꿨죠. 부천 아파트를 팔면 대출을 정리하고도 4억 6천만 원이 남을 계산이었어요. 치앙마이에서 10년은 충분히 살겠네. 이선희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희망을 품었어요. 마트에서 귤값도 망설였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인터넷으로 치앙마이 정보를 찾아보니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했어요. 특히 한인 교회가 있다는 소식에 이선희 씨는 안도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평생 교회 다니며 성가대 활동을 해온 이선희 씨에게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2022년 11월 부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선희 씨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야.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이선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이 넘어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내 손맛으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양사로서의 자존심이 조금씩 꿈틀거렸어요. 출발 전날 밤 이선희 씨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30년간 이 부엌에서 만든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치앙마이에서도 내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는 이런 생각이 나중에 큰 욕심으로 변할 줄 몰랐어요. 인천공항에서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선희 씨는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하지만 그날 가방 속에는 영상에서 본 그 한 줄 현지인 친구와 함께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운명을 바꿀 단서였지만 그때는 희망의 메모일 뿐이었죠. 치앙마이 공항에 내린 순간 이선희 씨는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따뜻한 공기와 느긋한 분위기가 한국의 빡빡한 일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리 예약한 콘도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호 씨가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왔구나. 콘도는 영상에서 본 것만큼 넓고 깨끗했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여유로움이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이선희 씨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주는 관광객처럼 보냈어요. 재래시장에 가보니 물가가 정말 저렴했어요. 한국에서 8,000원 하던 과일이 여기서는 3,000원이었어요. 이제 귤도 마음껏 살 수 있겠네. 이선희 씨는 처음으로 가격 걱정 없이 장을 봤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1,500원, 식당에서 든든한 한 끼가 4,000원이었어요. 한국에서 하루 식비로 여기서는 이틀을 먹겠어. 계산해보니 정말 월 120만 원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어요. 두 번째 주에 한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당은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성가대 모집 공고를 보고 이선희 씨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어요. 30년 성가대 경력이라고 소개하니 사람들이 환영해 줬어요. 성가대 연습에서 박나경 씨를 만났어요. 52세인 나경 씨는 한국에서 푸차 매니저로 일하다가 3년 전 치앙마이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막막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현지인이에요. 나경 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나경 씨가 치앙마이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어떤 마트가 싸고 어느 병원이 좋은지 세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허가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현지인 친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성가대 연습 후 한인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나경 씨가 물어봤어요. 선희 씨는 한국에서 뭘 하셨어요? 이선희 씨가 영양사였다고 하니 나경 씨 눈이 반짝였어요. 요리 전문가시네요. 여기 한식 시장이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그날 밤 콘도로 돌아와서 이선희 씨는 문호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문호 씨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돈도 여유 있잖아 라며 응원해 줬어요. 첫 달이 지나자 이선희 씨는 완전히 치앙마이에 빠져들었어요. 매일 성가대 연습을 하고 현지 요리 클래스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새벽부터 급식 준비로 바빴는데 여기서는 오후에 여유롭게 요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내 손맛으로도 뭔가 할 수 있겠어. 이선희 씨의 영양사 자존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 밥을 책임졌던 경험이 여기서는 새로운 기회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자존심이 나중에 큰 욕심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저녁마다 베란다에서 치앙마이 야경을 보며 이선희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온 걸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귤값을 고민했던 자신이 이제는 매일이 휴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첫 달의 기적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나경 씨의 그 말, 현지인 친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가 자꾸 머리에 맴돌았어요. 이선희 씨는 아직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곧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도 모른 채로요. 치앙마이에 온 지 4개월째 이선희 씨는 완전히 현지에 적응했어요. 성가대 활동도 활발하고 태국어 기초회화도 배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경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희 씨,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성가대 연습 후 카페에서 나경 씨가 말을 꺼냈어요. 배달 플랫폼에 한식 반찬 카테고리가 텅 비어 있거든요. 현지 한인들이 정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선희 씨가 관심을 보이자 나경 씨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 아줌마들은 다 김치찌개, 불고기 이런 거만 해요. 정작 필요한 건 매일 먹는 반찬이거든요. 선희 씨 같은 전문가가 나서면 대박 날 거예요. 하지만 허가나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이선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경 씨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현지인 파트너가 있거든요. 나경 씨가 소개한 파트너는 니라라는 34세 태국 여성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사업 경험도 있다고 했어요. 식품허가, 배달보험, 세무처리까지 패키지로 대행해 줄 수 있어요. 니라가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계약 조건은 이랬어요. 초기 투자 1억 2천만 원, 모든 등록은 니라 명의로 진행, 이선희 씨는 요리와 레시피 개발 담당. 외국인은 직접 사업자 등록이 복잡해요. 니라 명의로 하면 모든 게 간단해져요. 나경 씨의 설명이었어요. 계약서를 받아보니 두꺼운 영문 서류였어요. 니라가 중요한 부분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있었어요.
운영권은 대표 명의자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문호 씨는 조금 걱정했어요. 이름이 내 거가 아닌데 괜찮을까? 하지만 이선희 씨는 나경 씨와 니라를 믿었어요. 이미 3년간 여기서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있잖아. 믿을만해. 나경 씨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선희 씨,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한식 배달 시장이 빨리 포화될 거거든요. 이선희 씨의 마음이 기울었어요. 30년간 키운 요리 실력을 써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이선희 씨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내 손맛으로 성공해보자. 영양사로서의 자존심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니라가 키친 후보지 몇 곳을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좋은 곳들이었어요. 배달 전용이라 접객 공간은 없지만 주방 시설은 최신이에요. 이선희 씨는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어요. 그날 밤 콘도로 돌아와서 이선희 씨는 문호 씨에게 흥미진진하게 계획을 얘기했어요. 우거지국, 시래기나물, 닭강정까지 내가 자신 있는 메뉴들로 시작할 거야. 문호 씨도 아내의 열정에 감염되어 응원해줬어요.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는 날 이선희 씨는 약간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의 4분의 1이 넘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선희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계약서 속 작은 영문 조항이 나중에 모든 걸 빼앗아갈 함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반찬 배달 키친이 문을 연 지 한 달, 이선희 씨는 매일이 신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드는 일상이 한국에서의 급식실 근무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 그런가? 첫 주문은 우거지국 10개였어요. 이선희 씨가 30년간 완성한 레시피였죠.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이었어요. 주문자가 남긴 후기를 보고 이선희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진짜 한국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둘째 주부터 주문이 늘기 시작했어요. 우거지국에 이어 닭강정도 인기 메뉴가 됐어요. 이선희 씨만의 특별한 양념이 현지 한인들 입맛을 사로잡았거든요. 선생님, 닭강정은 정말 다르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경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선희 씨, 대박이에요. 벌써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정말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선희 씨 반찬이 화제가 됐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한식 반찬집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성과대 연습에서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희 언니, 서류는 꼭 언니 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선희 씨는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미숙 씨가 너무 걱정이 많네. 이선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미숙 씨가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만 잘 되니까 시세 많은 거 아니야? 한 달 매출을 정산해 보니 순이익이 300만 원이었어요. 한국 연금 190만 원보다 많은 수익이었죠. 이 속도면 투자금 회수는 금방이겠어. 이선희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뿌듯해했어요. 성공에 취한 이선희 씨에게 나경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선희 씨, 공장형 키친으로 확장해보면 어때요? 지금 주물량으로는 더 큰 곳이 필요해요. 이선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키친이 비좁게 느껴졌거든요. 확장하면 매출이 얼마나 늘까? 이선희 씨의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30년 영양사 경력의 자존심이 성공 욕심과 만나면서 위험한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니라가 더 큰 키친을 소개해 줬어요. 현재 키친의 300 크기의 설비도 더 좋았어요. 임대료는 2배지만 생산량은 5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니라의 설명에 이선희 씨는 혹했어요. 확장 비용은 4천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선희 씨는 결심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문호 씨도 아내의 성공을 보며 확장에 동의했어요. 두 번째 계약서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어요. 모든 등록은 니라 명의로 진행. 이선희 씨는 이미 한 번 경험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잘 됐는데 뭔 걱정이야. 4천만 원을 추가 송금하며 이선희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곧 월 1,000만 원 매출도 가능하겠어. 큰 키친에서 더 많은 메뉴를 만들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확장 키친에서 첫 요리를 하는 날, 이선희 씨는 정말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내 손맛이 치앙마이를 정복하는 거야. 영양사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숙 씨의 경고, 서류는 꼭 언니 명의로라는 말이 가끔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는 그저 질투로 들렸지만 나중에 그 말이 정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확장 키친에서 두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이선희 씨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갑자기 15%에서 25%로 올랐거든요. 왜 미리 통보도 없이 이렇게 올려? 니라에게 물어봤지만 플랫폼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더 큰 문제는 경쟁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대형 한식 브랜드에서 덤핑 프로모션을 시작했거든요. 김치찌개 세트 10일 같은 할인으로 고객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선희 씨의 정성스러운 반찬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또 할인 이벤트를 해야 하나? 이선희 씨가 나경 씨에게 상의했어요. 하지만 마진이 줄어들면 적자가 날 판이었어요. 품질을 낮추기는 싫고 그렇다고 손해보면서 팔 수도 없고.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났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넘어진 거였어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배달 음식이 다 쏟아졌어요. 보험 처리하면 되죠? 이선희 씨가 물었는데 니라의 답이 이상했어요. 보험 서류가 좀 복잡해요. 사업자 명의와 보험 명의가 달라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니라가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이선희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명의가 다르다니? 무슨 소리지? 나경 씨에게 물어봐도 현지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요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보험 처리가 늦어지면서 손해는 고스란히 이선희 씨 몫이 됐어요. 100만 원이 넘는 손실이었어요. 더 신경 쓰이는 건 원화 환율이었어요. 1바트당 35원에서 38원으로 오르면서 원재료비가 급등했어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고추장, 된장 가격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이러면 마진이 거의 안 남는데? 임대료도 문제였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6개월 고정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월세를 20% 올려달라는 통보가 왔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고정이라고 했는데? 니라에게 따졌지만 태국어 계약서에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이선희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모든 계약이 니라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자신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내가 투자한 돈인데 왜 내가 모르는 계약이 이렇게 많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배달 사고 때문에 악성 후기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이 다 쏟아져서 못 먹었는데 환불도 안 해준다 같은 후기들이 평점을 떨어뜨렸어요. 주물량이 확연히 줄기 시작했어요. 이선희 씨가 직접 고객에게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플랫폼 정책상 사업자 등록자만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결국 니라를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했는데 니라는 점점 연락이 어려워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선희 씨는 문호 씨에게 털어놨어요. 내가 돈을 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호 씨도 걱정스러워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나경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라며 안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선희 씨는 처음으로 나경 씨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어요. 수수료, 임대료, 원재료비까지 고려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가면 1년 안에 파산이야. 그날 밤 이선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과대에서 미숙 씨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서류는 꼭 언니 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질투로 들렸는데 지금 보니 정말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2025년 2월 어느 월요일 아침 이선희 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키친에 도착하니 태국 식품위생청 직원들이 와 있었거든요. 정기 점검입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말이었어요.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사업자 등록된 대표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니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선희 씨가 아무리 설명해도 등록상 대표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급히 니라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나경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니라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연락이 안 된다며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이선희 씨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주 배달 사고 관련 소송장이 배달된 거예요. 고객이 음식 못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데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했는데 왜 소송이 와? 니라를 찾으러 다녔지만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심지어 니라가 살던 아파트도 이미 비어 있었어요. 3일 전에 이사 갔다는 경비원 말에 이선희 씨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나경 씨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성과대 연습에도 나오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고도 답장이 없었어요. 설마 나경 씨까지.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결정타가 왔어요. 키친 임대주가 직접 찾아와서 다음 주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한 거예요. 계약서상 대표가 연락 두절된 이상 계약 해지라는 이유였어요. 이선희 씨가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그제서야 처음 계약서에 그 영문 조항이 떠올랐어요. 운영권은 대표 명의자에게 있다. 니라가 대표이고 니라가 사라진 이상 이선희 씨는 아무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법적으로는 한 푼어치 권리도 없었어요. 키친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빼는 날 이선희 씨는 눈물이 나왔어요. 냉장고 안에 있던 우거지, 시래기, 닭강정 재료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날 밤 나경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선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니라한테 당했어요. 연락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나경 씨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문호 씨와 함께 콘도에 앉아서 계산해 보니 잃은 돈이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치앙마이에서 1년도 버틸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문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 있는 아들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욱은 부모의 무모한 도전에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이선희 씨는 베란다에서 치앙마이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1년 전 첫 딸의 기적 같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꿈이었나?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2025년 5월 이선희 씨와 문호 씨는 비행기표 2장만 들고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1년 반 전 희망을 품고 떠났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아들 재욱은 바빠서 못 간다며 택시비만 송금해 줬어요. 부천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급하게 구로동 고시원을 찾았어요. 한 달에 45만 원짜리 방이 있어요. 고시원 사장의 말에 이선희 씨는 한숨이 나왔어요.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30년간 살았던 부천 아파트 34평과는 천지 차이였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 문호 씨가 한탄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공용 화장실, 공용 주방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이선희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치앙마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병원비도 부담스러웠어요. 문호 씨는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65세 나이에 새로운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10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마저도 일이 있는 날만 받을 수 있었어요. 남은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어요. 치앙마이에서 항공료, 급하게 나온 비용들을 빼니 그 정도가 남았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 1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성과대에서 같이 활동했던 미숙 씨가 한국으로 연락을 준 거예요. 선희 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미숙 씨는 이선희 씨의 사정을 듣고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미숙 씨가 동네 복지관을 연결해 줬어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니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노인 급식 도우미, 반찬 만들기 같은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영양사 출신인데 이런 일을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마음을 다잡고 신청했어요. 복지관 일은 하루 4시간, 주 3일이었어요. 월급은 5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었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겠네. 이선희 씨는 위안을 삼았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됐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이선희 씨 음식 솜씨를 칭찬해 줬거든요. 언니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미숙 씨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줬어요. 언니,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숙 씨의 말에 이선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내가 질투하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저녁에 고시원 방에서 문호 씨와 라면을 먹으며 이선희 씨는 생각했어요. 내 욕심이 너무 컸나? 영양사로서의 자존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결국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자. 이선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고시원이지만 지붕이 있고 비록 적지만 수입도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새 출발하기로 했어요. 귀국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이선희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복지관 일에 익숙해지고 고시원 생활도 나름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치앙마이에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이선희 씨, 시니어 반찬 사업에 참여해 보실래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반찬 판매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또 사업이라니? 치앙마이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가 격려해 줬어요. 언니, 이번엔 다르잖아요. 언니 명의로 언니가 직접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정말 단순했어요. 복지관에서 주방을 제공하고 재료비만 본인 부담이었어요. 만든 반찬은 복지관 앞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인근 상점에 납품할 수 있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용돈벌이는 될 거예요. 이선희 씨가 처음 만든 메뉴는 역시 우거지국이었어요. 치앙마이에서 인기였던 그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맛보고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 맛이 그리웠어요 라며 칭찬해 줬어요. 첫 판매일에 20개를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우거지국 또 없어요? 늦게 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이선희 씨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이선희 씨 반찬은 정말 다르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동네 주민들의 칭찬에 이선희 씨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욕심은 내지 않았어요. 확장은 절대 안 해. 이선희 씨의 원칙이었어요. 치앙마이에서 확장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 규모로 꾸준히 하는 게 최고야. 미숙 씨도 그게 맞아요 라며 동의해 줬어요. 월 수입은 80만 원 정도였어요. 복지관 급여 50만 원과 합치면
13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빼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요. 부자는 못 되지만 그래도 자립할 수 있어. 어느 날 복지관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혹시 반찬 납품 늘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 마트에서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선희 씨는 잠깐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금 양이 적당해요. 문호 씨도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시설 관리 보조 일이었는데 월 6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우리 합치면 200만 원 가까이 되네. 치앙마이 가기 전 연금 190만 원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저축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니 1년이면 600만 원이었어요. 10년 모으면 6천만 원이야. 그럼 작은 원룸 전세도 가능해. 작지만 확실한 계획이었어요. 미숙 씨가 가끔 놀러 와서 격려해 줬어요. 언니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때 미숙 씨의 경고를 질투로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수가 그때 내 말이 정답이었어. 어느 저녁 고시원에서 문호 씨와 라면을 먹으며 이선희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자. 문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야. 복지관 게시판에 이선희 씨의 후기를 붙였어요. 해외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 60대의 이야기. 비슷한 상황의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후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노후의 모험은 명예의 허가,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장은 천천히. 무엇보다 욕심보다는 현실을 보세요. 자신의 실패를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지금도 이선희 씨는 매일 복지관에 나가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치앙마이에서의 꿈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한 거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거야. 작지만 당당한 새 출발이었어요. 이선희 씨는 사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앙마이의 꿈은 잘못됐지만 포기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작지만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하는 일이 있어서 행복해요.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선희 씨가 들려주신 치앙마이 사업 실패와 재기의 실화였습니다. 해외 노후 이민과 사업의 함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